갑자기 몸이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순간.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괜히 병원 갔다가 별거 아니면 어쩌지. 하지만 어떤 증상은 참는 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은 병원에 꼭 가야 할 신호, 특히 응급으로 생각해야 하는 신호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집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증상이 몇 분 지나면 괜찮아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교과서처럼 쓰러지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잠깐 말이 꼬이고, 잠깐 손이 어색하고, 잠깐 시야가 흐려지는 식으로 조용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금방 괜찮아졌는데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콕콕 찌르는 통증보다 묵직하게 눌리는 통증, 가슴 중앙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나 턱까지 퍼지는 통증, 이때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 통증은 소화 불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평소 두통과 다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오는 통증. 이런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뻣뻣하고 구토가 동반되고 빛을 보기 힘들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이 차오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을 길게 하기 힘들고 누우면 더 숨이 찹니다. 이건 심장이나 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화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잠깐 쓰러졌다가 금방 일어났다고 해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됐다. 이전과 다르다. 강도가 세다. 짧아도 강렬하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약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애매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첫 신호는 대개 가장 정직합니다. 지금 이 증상이 평소와 확실히 다르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괜한 호들갑이 아닙니다. 괜한 병원 방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참아서 생기는 후회는 너무 자주 봅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수개월의 재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은 참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짐, 가슴 압박 통증, 번개처럼 오는 두통,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의식 저하. 이 증상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확인하자가 맞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움직인 결정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응급실로 바로 달려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넘기기에도 찜찜한 증상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먼저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대부분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생 두통이 없던 분이 60대 이후 갑자기 두통이 잦아졌다면 그 자체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하고 기침하거나 힘을 줄 때 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 긴장성 두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정도면 소화제 한 알 먹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운동할 때 더 심해지고 쉬면 조금 나아진다면 위장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명치 부위 통증이 등이나 어깨로 퍼지는 느낌이 있다면 심장 검사를 한 번쯤 고려해야 합니다. 소화불량처럼 시작하는 심장질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세 번째는 손발 저림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림 증상이 늘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라고 간단히 넘깁니다. 하지만 한쪽만 유독 심하거나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진다면 신경이나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쪽이 대칭적으로 손끝, 발끝부터 저리기 시작했다면 당뇨나 말초신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림이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누적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활동인데 유난히 숨이 가쁘다면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3층까지 무리 없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1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다면 몸의 변화입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고 베개를 높여야 편하다면 심장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느낌, 휘청거리는 느낌,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대부분은 이석증이나 일시적 혈압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둔해지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지러움이 몇 초 만에 지나가더라도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가, 점점 심해지는가,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한번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늘고 강도가 강해지고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건 검사를 받을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몇 달을 버팁니다.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항상 큰 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추측 속에 머물게 됩니다. 지켜봐도 되는 증상과 확인해야 하는 증상의 차이는 내 몸이 보내는 변화의 방향에 있습니다. 나아지는 방향이면 잠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같거나 나빠지는 방향이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괜히 갔다가 별일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괜히 안 갔다가 늦어지는 것,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 차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증상일수록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응급처럼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 첫 장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이 크게 줄지도 않았는데 두세 달 사이 체중이 몇 킬로 빠집니다. 나이 들면 살이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몸 안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 만성염증, 암까지도 처음 신호가 체중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식욕은 그대로인데 체중만 빠진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식은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덥지 않은데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반복됩니다. 감기 기운이 없는데도 미열이 이어진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어딘가에서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뇨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서 소변을 봅니다.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남습니다. 이건 단순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졌다면 전립선, 방광, 당뇨, 신장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변화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반복해서 잊고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물건을 두고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떠오릅니다. 치매 초기 신호는 힌트를 줘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의욕이 뚝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뇌의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칩니다. 나이 탓이지, 이 한마디로 몇 달, 몇 년을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혈, 갑상선 질환, 심장 기능 저하, 우울증까지 여러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심하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피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대부분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게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몸은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작게 반복해서 방향을 바꾸며 신호를 보냅니다. 체중이 변했다. 밤에 땀이 난다. 화장실 횟수가 늘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 피로가 오래간다. 이 다섯 가지는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질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지속성과 변화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이상 이어진다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확인하는 곳입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습관처럼 기록해 보십시오. 변화가 보이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는 힘이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용기가 건강을 지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증상이 병의 시작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 근육통입니다. 무거운 걸 들었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오랜만에 움직였을 때 다음날 몸이 뻐근합니다. 이 통증은 움직이면 조금 풀립니다. 눌렀을 때 통증 부위가 명확합니다. 이건 대부분 근육의 피로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심장 쪽이 쥐어짜듯 아프고 식은땀이 동반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통은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장 통증은 자세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잠깐 흐려집니다. 몇 초 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빙글빙글 돌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시간과 동반 증상이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입니다. 병원에서 재면 유독 높게 나옵니다. 집에서는 괜찮습니다. 긴장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혈압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높게 나왔다고 곧바로 큰 병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높다면 기록 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혈압은 숫자의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깐의 건망증입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기억이 납니다. 약속 날짜를 헷갈렸지만 달력을 보면 바로 떠오릅니다. 이건 정보를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용도를 잊거나 가족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힌트를 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릅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지 늦게 떠오르는지 그 차이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율신경 반응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증상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황과 관계없이 점점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나아진다. 휴식하면 줄어든다. 짧고 일시적이다. 반복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는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빈도가 늘어나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몸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좋아지는 방향인지 나빠지는 방향인지. 과도한 걱정은 생활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지나가도 되는 신호는 되게 짧고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회복의 방향이 보입니다. 반대로 원인 없이 반복되고 점점 강해지면 그때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을 믿되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알면 괜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건강은 공포가 아니라 균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갈까 말까, 참아볼까 말까. 이 망설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정을 도와주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움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완전히 다르다면 이건 몸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통증이든 어지러움이든 호흡이든 갑자기 시작됐다면 지켜보기보다는 확인이 우선입니다. 몸은 서서히 나빠질 때보다 급격히 변할 때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른 강도입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이번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예전에도 두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이렇게 양상이 달라졌다면 같은 증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강도로 구분됩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 이질적인 통증,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감.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점점 악화되는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더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이제는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건 지켜볼 단계가 아닙니다. 병은 대개 악화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회복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밥맛이 떨어졌지만 식사는 가능하다. 이 정도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못 먹고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이미 일상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가 힘들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기준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 기준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한 번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은 기록을 해보십시오.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어떤 동반 증상이 있는지. 이 기록은 의료진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판단의 틀이 보입니다. 갑작스럽다. 평소와 다르다. 점점 심해진다. 일상을 방해한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다면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괜히 갔다가 별일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 그건 오히려 안심입니다. 하지만 참다가 늦어지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게 버티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참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시점에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몸은 매일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작게 말할 때 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